수업 시작할게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고요. 오늘 할 주제는 영국 혁명 중에서 어떤 거? 영국 혁명 중에서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같이 보도록 합니다.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부터 보면 좋겠어? 청교도 혁명부터 보시면 좋겠죠. 첫 번째 청교도 혁명입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하면 역사에서는 언제 일어났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하겠고요. 또 인물들이 확실하다면 어떤 인물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보시면 확실할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봐도 그렇잖아.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 봐도 우리가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흘러가기 때문에 역사에서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부터 보면 좋겠어? 시기, 언제 일어난 일인지. 언제 일어났지 이게? 17세기인 건 나도 알아요. 우리 교과서 읽고 오셨다면서요. 1642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주요 인물들, 자주 거론되는 주요 인물들이 있었죠. 찰스 1세. 이 친구는 국왕이죠. 또 크로멜. 의회파를 이제 이끈 의회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찰스 1세와 크로멜이 주요 인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이것들이 전개가 됐는지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교과서 보시면 138페이지 네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찰스 1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소금을 부과했고요. 청교도를 탄압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체포 구금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승인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권리청원이 승인됩니다. 이 1628년의 일이야. 1628년의 일. 자, 봅시다. 배경을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찰스 1세가 지금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고요. 의회를 무시했다라고 되어 있지. 왜 그랬냐 하면 찰스 1세의 아버지가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야. 누구? 그 제임스 1세야.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권 신수설, 왕의 권위는 신이 줬다, 왕의 권력은 신이 줬다라고 굳게 믿었고, 그 굳게 믿은 신념에 따라서 왕의 권력이 신이 줬는데 니네랑 나랑 같아? 아니잖아. 니네는 내가 돈 내라고 하면 내는 거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야. 그런 막강한 권력을 꿈꿨단 말이야. 시대가 좀 변했었죠. 그래서 찰스 1세도 그거를 믿었지만 의회의 힘이 조금씩 세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의회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요. 돈 좀 내라고 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야,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돈을 내겠는데 일단 우리의 권리를 조금 들어 주십시오, 국왕님 라고 하는 게 권리 청원이야. 이 권리 청원의 내용이 뭐야? 세금. 그렇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으며 불법적인 체포 구금을 금지한다. 즉 동의 없는 세금은 안 되고요.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을 금지시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권리청원을 쓰기는 해줍니다. 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권리청원은 승인해주고요. 이 찰스 1세가 바로 의회를 해산을 합니다. 바로 의회를 해산해. 의회가 해산하고요. 이제 찰스 1세는 마음대로 이제 본인 개별적으로 정치를 해 나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전쟁을 또 치러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지? 돈이 필요해. 그럼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 그렇지. 의회의 허락이 필요하고요. 돈은 결국 누가 내는 거야?
시민 너네들 낼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안 낸다고 안 되니까 너네들을 불러다가 돈을 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의회를 소집합니다. 의회를 소집을 해요. 이렇게 의회를 소집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네? 1640년 1640년 의회를 다시 소집을 해요. 여러분들이 의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다시 불렀을 때 기분이 어때? 왜 안 좋아? 왜 모르겠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기분이 안 좋을까? 그치, 10몇 년 동안 쌩 까다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불러. 기분이 좋지만 않지. 의회 소집해서 순순히 돈을 내놓을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반항하겠죠? 어떤 반항을 펼칩니까? 돈 내! 돈 내라고! 이러면 뭐라고 할 거야? 싫어! 이러지. 얌전히 돈을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의회를 소집했을 때 세금 납부를 거부합니다. 숫자가 이상해졌어요. 납부를 거부하고요. 그 다음에 찰스 1세 실정을 비판합니다. 너나 그렇게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해요. 찰스 1세는 화가 나겠지. 자, 내라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요. 내가 정치 똑바로 안 한 걸 비판받았어. 나의 권력은 시의적고요. 내가 정말 존중받아야 돼.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인데 니네 따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해서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힘으로 눌러야지. 그렇죠. 힘으로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를 소집하고 애들이 이제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무력으로 탄압을 하게 들어가죠. 무력으로 탄압을 하네? 두드러 때리네 나를? 맞고 있어? 아니지. 이에 맞서 싸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왕당파와 왕을 따르는 왕당파와 의회를 따르는 의회파, 왕에 반대하는 의회파와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무력을 탄압하기로 결국 내전이 일어나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그렇지. 이거를 우리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1642년도에 일어나요. 물론 의회 안에서도 왕을 따르는 패거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 불러? 왕을 따르는 패거리 왕당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길고 긴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내전의 결과 처음에 누가 유리했을까? 왕당파가 유리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돼? 누가 혜성같이 쫙 나타나. 크로멜이 확 나타나가지고 이 상황을 확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전 발생한 것을 크로멜이 끝내게 되면서 이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죠. 찰스 1세를 처형하고요.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1649년도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지. 어렵지 않죠? 자, 한번 정리해보면 권리청원을 승인해줍니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권리청원을 승인해주는데 여기서 승인해주고 바로 의회를 해산해요. 그러니까 의회를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죠. 의회를 다시 소집을 하니까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요. 실정을 비판해요. 아, 화가 난다. 너네 좀 혼나야겠어. 그리고 무력을 탄압합니다. 너네 가만히 맞고만 있진 않겠구나 하면서 내전이 일어나죠. 이게 1642년. 그래서 이게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고요. 1649년 찰스 2세는 이제 처형이 당하고 결국 공화국이 수립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고 계셔요? 그럼 이제 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결과로 갈게요. 이 청교도 혁명의 결과가 첫 번째가 뭐냐? 공화정의 수립입니다. 공화정에는 왕이 있나? 아니요. 없죠. 그래서 왕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크로멜이 그 왕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직책이 뭐냐면 호, 국,
호국경이라고 하는 거야. 호국경. 호국경이라는 건 뭐냐면 도울호야. 국가를 돕는 사람. 즉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멜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 사람의 조교가 뭐였냐면 청교도야. 청교도.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앞세웁니다. 이 청교도 윤리라는 게 뭐라 했지? 핵심 말하면 욕구를 줄여라. 욕구를 줄이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유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도록 하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모든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유튜브 또는 TV를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분이 어때?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그런 욕구를 이제 줄이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항해법을 제정하죠. 항해법을 제정해서 영국과 교류하고자 하는 모든 상인들 또는 나라들은 영국의 배만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영국은 섬나라인데 영국에 들어오려면 배를 타야만 합니다. 하지만 영국에 들어오려면 영국 국적의 배거나 또는 영국 식민지의 배만 이용하도록 하는 거야. 뭐가 올라가겠니? 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항해법을 제정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청교도 윤리로 강조하고요. 오케이? 이제 봐봐. 이렇게 강력하게 금욕주의적 정책을 펼치고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불만이 어때? 봐봐. 여러분들의 욕구를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만 핸드폰을 만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욕구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점심시간 1시 20분까지만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기분이 어때? 별로 안 나쁘죠? 무슨 생각이 들어? 죽일까? 이제 죽일까라는 생각은 들었을 수도 있지만 크로멜은 죽을 때까지 이제 따로 이렇게 뭐 반란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이제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크로멜이 죽고 나서 이 공화정이 수립됐는데 공화정이 끝이 나. 왕정으로 다시 복귀가 돼요. 왜 왕정으로 복귀됐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 아, 옛날이 그랬다. 오히려 옛날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왕정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왕정으로 다시 복귀가 되고요. 이때 왕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냐? 찰스 2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찰스 2세가 왕으로 이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청교도혁명은 끝이 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명예혁명으로 넘어갈 건데 본격적으로 명예혁명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일단 간략하게 명예혁명을 이야기하고요.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갈 겁니다. 일단 명예혁명이 언제지? 1688년입니다. 이때 주요 인물이 누구 나와? 누구야? 그죠? 제임스 2세, 메리, 한 명만 더? 윌리엄.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인물들이 지금 많이 나왔다. 찰스 2세, 제임스 2세, 메리, 윌리엄. 사람들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관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찰스 몇 세? 1세부터 볼게요. 찰스 1세 아들이 누굴까? 찰스 2세야. 근데 이 아들이 하나 더 있어. 누구? 제임스 2세. 제임스 2세의 딸 메리. 메리의 남편 윌리엄. 이렇게 구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임스 2세 있는데 제임스 1세는 어디 있을까요? 찰스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구성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선생님, 그럼 크로멜은요?
그러면은 찰스 2세를 죽인 아예 남이야. 남이야. 그래서 이 집안 이렇게 가계도를 구성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찰스 1세가 이제 크로멜한테 처형을 당하고요. 이제 다시 크로멜이 죽고 나서 찰스 2세가 다시 왕으로 오릅니다.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이제 왕 노릇하다가 죽고 나서 제임스 2세가 왕 노릇하는데 얘네들이 전제 정치, 마음대로 정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화가 난 의회가 무슨 일을 벌이냐?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는 사건을 우리는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맥락상 쭉 따라오고 계셔?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일단 먼저 제임스 2세가 전제 정치를 펴요. 전제 정치를 펴니까 기분이 어때? 그지? 불과 40년 전에 이제 왕도 한번 처형도 한번 해본 이제 입장으로서 기분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킵니다. 누가? 의회가. 폐위라는 말은 이제 왕에서 끄집어 내렸다라는 겁니다. 폐위가 되고요. 누구를 왕으로 끌어올려? 그지?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합니다. 누가? 의회가. 새로운 왕으로 공동왕으로 올라온 메리와 윌리엄. 힘이 어떻죠? 왜 약해? 왕인데? 그렇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다 칩시다. 내가 대통령인데 실제 나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따로 있어. 그럼 난 뭐야? 그렇지, 허수아비. 좀 더 이제 쉬운 말로 이제 쉽다라보다 좀 더 속된 말로 바지 사장. 난 그냥 간판일 뿐이지. 내가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이때 실세는 누구야 이제? 의회야. 의회가 실세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왕도 끄집어 내렸고요. 왕도 만들어줬어. 누가? 의회가. 그러면 의회가 이제 왕 만들어줬으니까 메리와 윌리엄한테 계산서 받아야겠지. 그 계산서를 뭐야? 그지, 권리정전으로 받는 겁니다. 권리정전을 승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제임스 2세가 멋대로 정치를 펼치니까 의회가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의 딸과 그 사람의 사위를 공동화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걔들한테 힘도 없는 그 친구들한테 자기들의 권리를 인정받는 이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정전이 승인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권리장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됩니다. 입헌 군주제로 가는 토대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입헌 군주제로 가는 토대가 된 이 권리장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지. 일단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의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 자기들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시험에 가끔 나와요. 권리청원은 어떤 형태라 했죠? 약간 위로 올리는 형태라고 한다면 권리장전은 오십시오, 사인하십시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 권리장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 1조, 4조, 6조, 9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조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있어? 첫 번째 단어. 그렇지, 국왕이 나오면 무조건 권리장전이야.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국왕이라고 나오면 권리장전입니다. 줄글로 되어 있으면 권리청원으로 보시면 돼요. 둘 다 원했던 건 뭐냐? 일단 세금 마음대로 걷지 말아라. 그리고 국왕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불법적인 체포 구금하지 말아라. 근데 권리청원이 좀 더 셀까? 권리장전이 더 셀까? 권리장전이 훨씬 더 셉니다. 왜냐? A는 그래도 힘이 좀 남아있을 때였는데 A는 진짜 힘 다 없이 떨어져 나갔을 때란 말이지.
그래서 권리 장전이 좀 더 왕권 견제 역할, 그 다음 입헌 구조제로 가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1조 국왕이 땡땡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다 의회가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일단 입헌 군주제의 토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봐봐. 예전에는 왕은 권위가 어디서부터 와? 신으로부터 오지. 근데 법 위에 누가 있어? 왕이 있지. 내 말이 곧 법이잖아. 내 위에 뭐밖에 없어? 신밖에 없는 거야. 인간 세상에서 나보다 높은 것은 없어. 왕의 뜻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왕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제 우리 위에 뭐가 있어? 신이 아니라 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즉 왕도 누구 밑에 있는 거야? 법 밑에 있는 거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 토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승인 없이 국왕을 위해 세금을 거둔 행위는 위법. 마음대로 세금 걷지 말아라. 돈은 중요한 거니까 네 마음대로 우리 돈 가져가지 마세요. 제6조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상비군이 뭔 줄 알아? 자, 봐봐. 상비군이라는 게 있어요. 예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비군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학생들하고 오면 5년에서 6년 정도 후에 가겠지. 어딜 가? 군대. 그럼 그때 군대를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현역 상비군이야. 늘 준비되어 있는 군대잖아.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그 당시에는 지금 당장 전쟁에 나도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예비군은 뭐냐? 군대에 이제 전역을 하고 나왔어. 지금 당장 군인은 아니야. 근데 금방 훈련을 통해서 군대로 갈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군대를 예비군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셔요? 근데 왜 왕한테 이 상비군을 많이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응? 자, 봐봐. 왕이 아무리 지금 동네에 이제 이 약한 친구처럼 여기서 털리고 저기서 털리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센 놈이 누구야? 왕이잖아. 의회가 다수가 달려들어서 왕을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1대1로 했을 때는 왕을 이길 수가 있어? 없어. 니네가 다 같이 덤벼드니까 왕이 좀 이렇게 하는 거지. 1대1로 왕이랑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왕이 더 강력한 군대를 많이 갖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무력 진압 당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군대 수를 줄여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상비군을 유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9조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밖에서 어떠한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즉 의회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즉 왕을 비난할지라도 의회에서 말한 내용으로 나를 신문하거나 나를 벌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어요. 국회 안에서는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다 인정받습니다. 즉 국회 안에서 비밀을 이야기하든 거짓말을 하든 또는 잘못된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또 누구를 비난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제 권리 잠정과 권리 청원 잘 비교해 두시기 바라고 교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138페이지 네 번째 줄. 찰스 1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였고요. 청교도를 탄압하였습니다. 이에 의회는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요.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금지한다는 권리청원 요약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 없이 세금 안 되고 체포구금을 금지한다. 즉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을 금지한다. 그래서 그러나 승인은 해주지만 바로 그 다음에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하고요. 한동안 소집하지 않다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를 다시 소집하게 되죠. 이때 의회를 소집한 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냅뒀다가 다시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세금을 부과에 반대를 하고요. 국왕의 실정을 비판합니다. 즉 국왕이 제대로 정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죠. 이때 화가 난 찰스 1세는 어떻게 해? 그렇지. 의회를 탄압하게 되죠. 무력으로 탄압하고요. 의회도 무력으로 맞서게 되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의회파는 이 혜성같이 등장한 크로멜에 의해서 왕당파를 격파하게 되고요. 찰스 1세를 처형시키고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이때 공화정 우두머리가 누가 돼?
크로멜이 되게 된다. 이때 크로멜이 했던 정책들이 있죠. 첫 번째,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앞세우고요. 두 번째, 항해법을 만들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크로멜은 왕당파의 거점인 아일랜드를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를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244페이지 펴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영국의 서쪽에 있는 곳이 아일랜드입니다. 그곳을 이제 크로멜이 정복했다고 거점을 정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좀 애매하거나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을 뭐라 부르지? USA, United States America, 즉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주들의 연합이라는 뜻이야. 그럼 영국은 뭐라 부르는 줄 알아? 그죠? UK, United Kingdom, 뒤에 블라블라 브리티시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즉 영국은 한 개의 나라가 아니야. 한 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대표 나오면 영국이라고 쓰지 않지? 뭐라고 불러? 잉글랜드. 그 다음 또 스코틀랜드. 또 북아일랜드. 또 웨일즈. 네덜란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이 네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북아일랜드랑 아일랜드랑 같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일랜드 북쪽에 조금 떨어져 있어서 아일랜드랑 북아일랜드랑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가셨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명예혁명 139페이지로 찰스 2세를 뒤를 이은 제임스 2세는 의회를 무시하고요. 전제정치, 즉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했습니다. 이러니 의회가 참아 안 참아? 안 참고 제임스 2세를 끄집어 내린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올려?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다시 만들어준 다음에 메리와 윌리엄을 한테 가서 계산서를 받는 거지. 그래서 그 계산서의 결과가 뭐야?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은 법으로 이제 왕의 범위 또는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제한하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기본 바탕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뒤쪽 한번 읽어만 볼게요. 그 후 앤 여왕 때에는 스코틀랜드를 병합하고요. 하나로 합쳐냈고요. 식민지를 확대하여 대영 제국이라는 건 그레이트 브리티시, 즉 큰 영국 제국이라고 이루시면 되고요. 앤 여왕이 죽은 후에 독일의 하노버공 조지 1세가 즉위했습니다. 독일에서 성장한 그는 영국 사정에서 어둡습니다. 자, 봐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사또를 시켜드리는데 사또. 어디 지역 사또를 하고 싶어? 서울 지역? 또?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광주에서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또를 어디를 시켜주면 저기 강원도 강릉에다가 사또를 시켜줍니다. 어딘 줄 알아요? 잘 모르지. 딱 갔더니 난 여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거 사정에 대해서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이방들 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으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으리 잘 모르시면 좀 가만히 있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가만히 있다가 와야겠죠. 그런 것처럼 독일에서 성장한 이 친구는 영국 사정이 어두워서 정적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에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여 정치를 주도하는 내각 책임제가 실시됩니다. 자, 봅시다. 왕이 여기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3권 분립이란 걸 있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왕이 가진 권력은 이 세 개 중에서 뭐야?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뭐냐고? 셋 다 갖고 있지.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이 집행하고요. 나쁜 놈들도 왕이 처리하잖아. 저놈을 죽여라 하면 죽는 거야. 즉 왕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왕이 가진 것을 총리라는 나라가 나눠 갖고요. 총리 밑에 장관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눈 거지.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 내각, 즉 행정부의 일을 하는 것들이야. 행정부의 일을 하는 것. 근데 이 내각으로 가려는 이 총리들은 누가 갈 수 있냐? 의회에서 가잖아.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각 책임제, 내각제와 대통령들 배웠잖아. 의회에서,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를
우리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를 통해서 들어갔지만 이 당시에 의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겠니? 어떤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총리라는 장관이 밑으로 들어가서 내각을 구성해서 왕이 가졌던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이들이 가져가는 거야. 이게 내각 책임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명분상으로는 왕은 위에 있지. 하지만 아이고 나으리 가만히 있으십시오.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줄 꺼서 두십니다.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밑줄 쫙 꺼두십시오. 즉 왕은 위에 있지만 실질적 통치는 누가 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 내각에서 한다라는 걸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